원래 우리 하려던 얘기를 좀 아, 예, 하게요. 예, 예. 네. 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어떤 거요? 그 수석 졸업하신 걸 제가 이거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수석 졸업을 한 거를 저는 그러니까 수석 졸업한 거를 표지에다가 써놓은 사람도 처음 보긴 했는데 아이, 창피해요. 아이고, 네. 그냥 볼이 다 색깔 똑같죠? 예. 네. 수석 졸업 와. 아이, 책을 만들 때 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차영주 선생님은 이게 쫙 써 있고 네. 저는 별 활동한 게 없거든요. 그냥 책으로. 네, 책이나 방송 뭐 해봐야 뭐 쓸 수 있는 거 한정돼 있고 저는 그냥 매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트레이딩 하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뭐 좀 자랑할 거 없냐고. 네. 예. 양념이 좀 많이 튄다. 그래서 그런 거 없나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알아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알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지금 많이 놀림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왜요? 네. 대학교 때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돌을 깎았습니다. 수석. 아이고 이런 개그 때문에 놀림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냥 그랬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의미를 갖지 마시고요. 수석 졸업자입니다. 아유, 공부랑 주식은 전혀 별개죠. 그 네. 4년 장학생이 수석 졸업을 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겁니다, 여러분. 야, 그렇게 또 포장도 잘 해주시고, 야. 그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근데 책 잡으실 때 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왜요? 아, 네. 사진 때문에? 네. 아, 차영주 소장. 네. 하도 당한 게 있어서. 맞아요. 네. 제가 농담인데. 이렇게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게 불만이시라면 소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아이, 그렇죠, 네, 예. 소장님 한번 그때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잡겠어요. 책 얘기 좀 할게요. 아, 예, 가시죠. 예. 아,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책 제목 여러 번 말하게. 아, 아닙니다. 2021 빅인사이트. 네. 네, 여기서 이제 차영주 소장님이랑 약간 좀 특이한 컨셉으로 의견이 이렇게 달라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 보고 있는 시각도 다르고 증시에 대한 전망부터 보고 있는 업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근데 그거야 사실 차영주 소장님과도 오랫동안 방송을 했고 네. 대표님과도 방송 오래 했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네. 누구랑 더 친해요? 네? 누구랑 더 친해요? 저는 염승환 이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재밌게 좀 이렇게 봤는데 대놓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얘기해 주니까 네.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 재밌다. 아, 예. 그리고 이 업계에서 그래도 좀 같이 있어 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이 틀리더라도 한 명은 맞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반은 살겠구나. 그렇지. 네. 그래서 최소한 욕은 안 먹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그 쿠셔닝이 참 잘 돼 있다. 전략적으로.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2022년까지 네. 꾸준히 비중을 늘려야 할 종목 3가지만 고른다면 네. 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톰의 의견은 이제 안 나오셨으니까 빼도록 하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 톰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타 방송 가면은 네. 와, 우리 차조심 소장님 나오셨다. 이렇게. 아, 차주심 소장님. 소장님은 진짜 그러잖아요. 약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수적이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거는 그만큼, 완전히 예, 인정합니다. 또 모든 주식이나 또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대비하는 자세가 다 점검해보고 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돈은 언제 봅니까? 아, 근데 네. 그 소장님은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꺼주고 스튜디오 밖에 나가서 제가 다시 여쭤봐도 실제로 네.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대표님은 이제 그거보다는 더 좋게 보시면서 이 꾸준히 늘려야 할 종목 3가지를 봤는데 제가 기가 찼습니다. 이마트, 네. 세아 제강지주 네. 여기까지는 인정. 오케이. 네. 동부건설 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년 전 여기서 동부건설을 얘기했다가 악플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제 채널에 정말 큰 스크래치를 냈던 종목이 동부건설인데 제가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2년 전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동부건설이었으면 만약에 그때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가격대가 11,000원, 12,000원? 아, 모르겠고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고 성적이 안 좋아한 다음에 다시 모셨었는데 그때 하신 말이 근데 이거 배당 생각하고 좀 하면 뭐 그렇게 그렇죠. 손해본 건 아니 이렇게 쿠션을 치다가 제가 또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동부건설을 넣으셨어요? 어제 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동부건설? 종가? 예. 몰라요. 안 보셨죠? 아, 동부건설은 관심 많이 없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 15,000원입니다. 15,000원. 반대로 그때가 얼마였지? 11,000원, 12,000원이었어요. 뭐 그랬었을 거예요. 네. 12,000원으로 제가 네. 그쯤으로 기억나요. 2년 동안 3,000원 올랐습니다. 맞아.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비슷한 시점에서 삼성전자 좋으니까 앞으로 10만 전자 간다고 그래서 만약에 8, 9만 원대 사셨던 분과 아이 그렇게 비교하면 왜 그러세요? 그래도 이건 올랐다는 얘기죠. 어. 늦었지만 이렇게 네. 차곡차곡 올랐다는 그 중간에 배당도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끼워 놓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시장 수익률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이 패턴 보면은 진짜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사모펀드다 보니까 네.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가의 변화를 끌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런 쪽이나. 근데 엑시트 당장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한진중공업까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 또 건설, 조선 이쪽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옛날에 한진중공업도 건설 부분이 따로 있었죠. 해모루라고. 맞아요. 아파트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맞아요. 것도 있다 보니까 시너지는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때 혹시나 사놓는데 잊고 있었네라고 보셨던 분들 없겠죠. 없겠지만 네, 그때 악플 달고 많이 터셨을 거예요. 그 분들 지금 종가 보시면은 그래도 아쉽네라는 생각은 좀 드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매주 나와서 그냥 네. 종목 하나씩 추천해주는 그 느낌이랑 네. 이거는 진짜 책에다가 그렇죠. 3개 고르라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랑 드라마틱하게 뭔가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똑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주식은 보통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펀드멘탈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거 그냥 갖고 있으면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네. 금리 뭐 이제 올라가봐야 한 2% 그러면 뭐 예금 금리 합치면 3% 중반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배당 수익률이 그래요. 5%인데요. 뭐. 요즘에 근데 동부 센트레벨이 새로 올라가는 걸 잘 못 봐가지고. 그래요? 잠깐 현장 소장 연결시켜야 네. 동부건설. 근데 워낙 브랜드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서 뭐 재건축 시장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좀 잘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동원개발 이런 얘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동원개발 하셨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진짜 알짱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 부산. 맞습니다. 맞죠. 부산 네. 쪽에 강자죠. 이런 회사들도 배당도 많이 주고 특히 보통 얘기하면 건설사가 PF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외부 자금을 끌어다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 부러지죠. 이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회사는 아예 자체적으로 부지 확정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시공과 건설까지 다 혼자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들 죄송합니다.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은 훨씬 더 크죠. 물론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 대출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폭은 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기대를 그냥 장기적으로 아니, 여기 와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예. 이랬거든요. 보면서 이 사람 또 야 동부건설을 여기다 넣고 싶네. 약간 그 진짜 생각을 해가지고. 일 안 하네 이 사람 이러면서 2년째 물어보고 있네. 아니요. 그래서, 예. 뭔가 새로운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이마트 있잖아요. 네. 저도 이마트는 좋게 보긴 보는데 네. 저도 되게 좋게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 방송하다가 어떤 전문가분이 근데 신세계그룹에서 지금 뭐 인수나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돈 다 어디서 누가 쓰는 거냐? 다 이마트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마트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돈 너무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전문가는 실력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좀 그래서 알고 이름까요? 어느 혹시 차용 네. 그러면 네. 강하게 공격이 들어가죠. 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딱 보게 되면 그거는 반밖에 모르시는 일입니다.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회사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쉽게 근데 말씀. 많이 팔지 않았어요?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본사는 팔죠. 네. 그리고 나머지 지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국에 지점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하냐면은 유동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MBS죠, MBS. 네네네. 예, 이런 유동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이마트가 2000년도에 들어가서 거기를 딱 지었고 거의 이마트의 스타일은 한 빌딩 다 쓰지 않습니까? 부지하고. 네, 맞아요. 1, 20억이 아니겠죠. 그럼 이게 그때 딱 지었을 때 장부 가치와 지금 한 20년이 지났을 때 장부 가치는 그럼요. 엄청 나오겠죠. 네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만약에 팔고 임대로 들어간다. 쪽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목돈은 나오고 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기서 벌어서 내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목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나오죠. 네네. 게다가 아니면은 이걸 담보로 해서 두 번째로 MBS 같은 걸 발행하게 되면 여기서
채권을 그래서 2천억을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현금 흐름들이 쭉 있죠. 네. 이걸로 상환하겠다 하고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죠. 이런 쪽으로 바꿔가는 게 이 강희석 회장의 한 수입니다. 이분은 참 이런 것들 선진금융 쪽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보니까. 그건 참 들어보면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다 그렇죠. 하네요. 예. 네. 그리고 기업은 계속 영속성으로 가고 자금을 조달해서 또 투입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앞으로 2, 3년. 제가 이마트 말씀드렸던 3년 얘기 드립니다. 네, 3년 정도 갖고 계시면은 지금 앞에 숫자는 일자가 아닐 겁니다. 아.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0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 물렸죠. 사서 물렸죠, 저도. 네. 다들 앞자리는 1이 아닐 겁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2, 3 생각하는데 네. 앞자리가 없어져요. 없어져. 앞자리가 이제 5자리로 바뀌어요. 그러진 않겠죠. 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어디다 악담을 해, 이 사람이. 네. 우리 회장님이 계신데. 우리 회장님. 네. 원래 주주는 강성으로 변합니다. 우리 회장님.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여전히 투자 잘하고 네, 나오게 되면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슨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에요. 아니,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게 아니, 좋은 진짜- 책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예, 많이 좀 봐주시고. 로앵커 채널 계신 분들이 봐주시면 진짜 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다음부터는 권 정도는 더 팔리지 않을까. 이것도 참고로 내돈내산 제가 산 거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가져오려고 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특히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 쓴 첫 번째 책이다 보니까 제가 난 이거 애초에 사야지라고 이거- 생각을 했었어요. 연블리한테 했던 얘기인데 처음에 똑같은 게 그랬었나? 주린이가 알아야 할 70줄까지 이것도 나올 때 네. 내가 그랬었나? 근데 왜 그분은 나올 때 그렇게 친해지시면서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어디요? 그 책 처음 내셨을 때 초빙을 못 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나왔어요. 나오셨었어요? 네. 로앵커 채널에? 네네. 그 책 들고 이제- 한 두 번인가 세 번 출연하셨는데 아, 책 나오고 나서 처음 내고 나서 초반에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죠. 뭐 팬과의 만남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책 나오고 나서 한 달 반인가 2달 지나서 모셨거든요. 네. 스케줄 잡아서. 네. 근데 그 2달 되던 시점에는 더 이상 홍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유, 거기는 경제 분야가 아니라 종합 베스트셀러가 된 상태였어서 죄송합니다. 괜히 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랬을까? 네. 여러분 그냥 내리세요. 네, 사세요. 네, 내리세요. 네. 네, 다음에 뵐 때는 또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올해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가 2021년도, 작년이 동학개미 운동. 네. 이렇게 쭉 갔다가 올해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8만 원, 9만 원대 샀던 투자자분들한테 네. 요즘 보면은 올해 중반부터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런 것만 듣고 그렇게 뛰어들어서 무모하게 투자를 했느냐라고 좀 가르친다든가 아니 훈계를 한다든가 누가? 뭐 전문가분들의 그런 사람들이 내용들이, 예.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투의 방송을 보면서 솔직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음. 네, 특히 제 옆에 계신 모 분은 항상 그러거든요. 방송 내용들이 거의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입니다. 진짜 통과제일이 많네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네.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참 순수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순수한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서 자금들이 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참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인 변화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구나.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핫해진 것도 그 그렇죠.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금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집을 못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좀 그 정도 클래스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내 수준 쪽에서는 그래도 이 경제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 이 말을 할까 말까. 하세요. 네? 듣고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 여의도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타이엔을 타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공감이 많이는 안 돼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얘기를 했네요. 콩팔려 들어야지 이게.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그때 해서 단가가 높아서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 가면은 바뀝니다. 또 바뀌는 세상이 오니까 또 이제 시장 잘 대응하시고 내년도 올해 좀 힘드셨다고 하더라도 화이팅입니다. 네, 양봉으로 화이팅입니다. 양봉. 네, 2022 밑에는 음봉인데. 네. 그 약간 상고하저를 표현하신 건가요? 저 내년 전망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네. 진짜로? 네. 상고하저. 네.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안 보이네. 상고하저 컨셉의 의상으로.
해주셨으니까 나의- 증시 전망도 그렇게 한번. 네. 근데 상고하고면 참 좋겠죠. 참 좋죠. 네. 그런데 시장이란 게 언제까지 그렇죠.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은 내년에 바짝 상반기에 좀 챙기셔서 네, 하반기를 약간 대응하는 이거는 다음 채널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네. 바짝 챙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해가 지나면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이 최강 한파라는데 또 그 한파를 뚫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멀리서 왔어요. 네. 어떻게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파트 이름까지 말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대표, 2022 빅인사이트 저자, 그리고 무역학과 수석 졸업자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